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 한국지리 해설을 맡은 강봉균입니다. 쌤 주로 고3 강의를 하지만 틈틈이 이제 내신 모의고사라든가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 강의가 따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난하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에서 여러분 나중에 3학년 올라가면 요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실제 자료도 많아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가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1번은 우리가 소중한 우리나라 이제 영토라고 하면은 보통 독도와 마라도가 출제가 되는데 얘는 독도에다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다른 지역이 나왔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자,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다. 극동이라고 하고 동경 131도 바로 52분에 위치한 어디냐 하면 여기가 독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섬은 독도 크게 어렵지 않고 인접한 유인도가 바로 울릉도입니다. 독도와 울릉도 모두 화산섬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힌트는 바로 이 부분. 실제로 이게 힌트가 되면서 중요한 내용이 되죠. 바로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고 암초라고 했습니다. 그럼 암초는 섬과 달리 거의 대부분은 물에 잠겨 있는 거 따라서 바로 이어도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인접한 섬이 바로 제주도죠. 근데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에요. 이어도는 암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도 아니고 영해에도 속해 있지 않은 섬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남쪽이라고 하면 마라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옳은 설명 볼게요. 자, 동해안, 그 다음 울릉도, 독도, 제주도의 경우는 바로 뭐를 적용하냐? 통상 기선을 적용하니까 틀린 설명이죠. 자,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중 가장 동쪽에 위치했다. 동쪽에 해가 뜨는 일출 시각이 이르죠. 그래서 이게 독도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도 세계 자연유산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문화유산은 많지만 유일하게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제주도도 다 아니죠. 제주도에 3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에 해당한다. 아니죠.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바로 마라도입니다. 그 다음 기역, 독도는 니은 이어도보다 가장 가까운 유인도와의 직선거리가 멀다라고 있어요. 울릉도에서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이런 노래도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대략 거리가 87.4km이고요. 이어도의 경우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거의 149km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이제 2번 넘어가 볼게요. 보통의 경우는 대동여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동여지도의 실제 지도 일부분을 준 다음에 읽을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에 비해서 2번의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특징을 글로 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동여지도 조선시대 후기에 김정호가 제작했고 무엇보다 후기에 국토관이죠. 실제 학문이 도움이 되어야 실제 생활에 학문이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바로 이 실학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옳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답은 금방 나오죠. 대동여지도는 조선 전기가 아니라 후기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동서로 병풍처럼 펼 수 있다. 우리가 대동여지도의 특징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분첩이라고 해요. 그러면 분첩은 무슨 말이냐? 책을 나누었다. 1권에서 22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표현도 쓰죠. 절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절첩은 뭐냐? 책을 접었어요. 분첩 1권에서 22권까지 가고 각각의 책을 이렇게 접어서 펼치면 어마어마한 큰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판본으로 찍어서 대략 인쇄가 가능하고요. 그 이전의 지도는 우리가 이제 필사본이라고 하죠. 하나하나 그렸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대량 인쇄가 가능하다. 바로 실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표를 써서 읍치라든가 봉수라든가 역참을 나타내어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거 역시 실학사상의 반영이죠. 무엇보다 직선으로 표시된 도로에다가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오늘날의 축적과 비슷하게 바로 10리, 그 다음 20리 이런 식으로 거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역시나 실학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도 되게 간단하게 이제 출제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리 정보의 경우는 몇 가지로 나타내냐 하면 3가지로 나타내죠. 바로 공간 정보가 있어요. 그럼 공간 정보는 where가 어디에 있냐? 위치를 나타낸 정보가 돼요. 그 다음에 속성 정보는 뭐냐? 그 지역의 특성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자연 환경이라든가 인문 환경,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많겠죠. 마지막 3번째 정보가 뭐냐 하면 관계 정보로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나타낸 정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대의 해안 사고, 신두리 해안 사고, 그 다음에 혹시나 선생님한테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싶으면 선생님 인스타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인스타에 신두리 해안 사고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지 모래 이동을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 최대의 해안 사고인 바로 신두리 해안사고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의 동경과 부기를 줬습니다. 얘는 위치를 나타냈으니까 어느 정보에 해당하냐면 공간 정보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 습지가 분포한다. 자, 요 니은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 있죠. 바로 특성과 관련된 거니까 무슨 정보냐 하면 속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요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면은 어렵지 않게 1번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수능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필수적으로 최소 2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백지도를 준 다음에 해당 지역을 지도에서 찾는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도 2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6월 전국연합에서도 그렇게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4번과 또 뒤에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가와 나를 지도에서 찾는 거예요. 자, 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공한 축제에 하나 해당하죠. 바로 갯벌에서 머드 축제를 즐긴다. 갯벌, 조류의 태적에 의한 거고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가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어디가 되냐면 B가 되죠. 바로 충청남도 보령이에요. 근데 보령이 여행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머드 축제에서도 중요하지만 폐광된 광산을 이용하는 석탄 박물관이 위치하는 곳 태백, 문경, 보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자, 공룡박물관. 우리 공룡이 우리나라 이제 주요 화석지 중에 하나인데, 화석지의, 세계적인 화석지인데, 바로 이 경상분지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볼까요? 파스트 위에 새겨진 공룡 발자국이에요. 그럼 이제 A의 경우는 어디냐면은 강원도 바로 삼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상분지의 위치, 요런 식으로 해서 남해안 일대가 되죠. 따라서 요 나가 바로 C 이렇게 되겠죠. 어디냐면은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룡 화석이 분포하는 거, 그걸 이용해서 해마다 공룡 엑스포 축제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면 4번이고요. 자, 여기에 지도에 있는 A에 대한 공부도 해야겠죠. 바로 삼척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지향사가 지나가죠. 석회암이 분포해서 시멘트 공업이 이루어지고 석회암이 물에 녹는다, 용식작용을 나타났다라는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한 곳, 대표적인 것이 대이리 동굴지대라고 해서 석회동굴이 특히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넘어갈게요. 자, 5번은 조금 참신하게 나왔어요. 보통 수능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렇게 글러주지 않는데 이렇게 글러준 다음에 참신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부루마블 같은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칸이동하기로 해서 마지막에 도착한 곳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위치인데 이제 항상 문제만 풀지 말고요.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위치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수리적 위치는 바로 숫자로 표현한다. 위도와 그렇죠. 경도로 표현하는 게 수리적 위치였고,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는 뭐였냐 하면은 바로 지형이죠.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하는 게 지리적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 흐름에 따라 주변 정세에 따라 바뀌는 위치가 바로 관계적 위치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게임 방법을 보면 자, 이게 내용이 맞으면 이동 칸수만큼 이동을 하고 틀리면은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출발점으로 해서 요 방향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표준시, 우리나라 표준시는 얼마다? 동경 135도이고 15도마다 1시간 영국 본초 좌우선 바로 0도가 되죠. 그래서 9시간이고 중요한 거는 항상 선생님들이 낚시 틀리게 할 때 요거를 빠르다가 아니라 우리가 늦다라고 잘못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선지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르다가 옳은 거죠. 그러면 얘는 자, 옳은 선면이니까 여기서 한 칸 먼저 갔고요. 다음 거 볼게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이다. 그래서 이 반도국이어서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 모두로 진출이 유리하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요거는 수리적 위치이고 요거는 그렇죠. 지리적 위치입니다. 그럼 이동하면은 이제 여기서 자 이제 B로 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다. 정확히 말하면 북이 33도에서 43도, 중위도, 미도로 표현했죠. 수리적 위치이고 우리나라는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냉대와 온대가 나타나요. 옳은 설명이니까 자 이동해서 C로 가요. 자 마지막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후 특징이 뒤쪽에 아예 문제로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19번에서 런던과 그렇죠 서울을 비교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고온 다스, 겨울에는 한랭 건조해서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의 성격을 보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대륙의 동안에 위치했다. 바로 지리적 위치로 표현한 건데 옳은 설명이죠. 따라서 자 여기는 몇 칸을 이동한다. 이번에는 2칸 자 이동하니까 도착한 곳은 바로 정답 5번 2가 됩니다. 자, 이제 시험지 넘겨서요.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 실제 수능에서도 되게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면 되게 디테일한 거를 낼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큰 흐름을 냅니다. 그 하천에서 큰 흐름으로 많이 내는 게 바로 상류와 하류의 비교예요. 물론 자료의 난도만 달라질 뿐이죠. 실제 수능에서도 상류와 하류를 비교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다양한 지도라든가 하계망, 우리나라 전체의 하천의 흐름을 가지고 내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자 유역 분지가 뭐냐? 흐를 유에다가 구역이죠. 하천이 흐르는 구역을 유역이라고 하고 분지는 오목한 땅을 말하죠. 침식 분지처럼. 근데 보통 하천이 흐르는 땅이 분지처럼 오목해서 하천이 흐르는 곳을 유역 분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하계망은 뭐냐? 하천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흐름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를 전체를 하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와 비교한 우리는 B의 상대적인 특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천은 처음에 산 정상에 빗물이 모여 합쳐져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A의 경우는 이제 여기 산 정상에서 흘러내리고 있죠. A가 바로 하천의 뭐가 되냐? 상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세요. 여기서 흘러내려온 여러 하천들이 합쳐져서 쭉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B가 상대적으로 하류에 해당합니다. 그 상류와 비교한 하류의 특징을 찾아주면 어떻게 되냐? 상류에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학교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아마 2학년 학생 중에 선생님 처음 보는 좀 다른 황스럽고요. 노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강물 노래가 있잖아요. 노랑물 모여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 큰강물 점점 하류로 갈수록 스케일이 커지죠. 평균 유량이 많다. 정답은 1번 바로 나와요. 자, 하폭은 뭐를 말하냐? 요거를 하천의 폭, 하폭이라고 하죠. 하류로 갈수록 하폭은 커지게 되고요. 퇴적물의 둥근 정도,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세 글자로 둥글원, 마모, 정도, 원마도라고 합니다. 근데 점점 자갈들이 하천 바닥을 따라 흐르면서 모서리가 깎여서 하류로 갈수록 점점 둥그러져서 원마도는 높게 나타나죠. 4번 하천 바닥의 평균 경사가 급하다.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하천 바닥, 요거를 우리가 하천 바닥이라고 하죠. 하천 바닥의 평균 경사는 여기가 급할 거고 하류로 갈수록 평지를 흐르니까 완만하게 되겠죠. 자,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점점 입자 크기가 쪼개지니까 하류 쪽이 대체로 입자 크기가 작다. 그리고 우리가 고급 용어로 미립질, 큰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 자갈과 모래가 대표적이죠. 조립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번 딱히 어렵진 않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좀 고난도의 자료로 필수적으로 내는 내용 요소입니다.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제 우리가 수능과 이제 2학년 합평의 차이는 내는 학습 내용 요소는 거의 같은데 자료의 난이도만 다를 뿐이죠. 카르스 지형의 경우는 수능에서는 그렇죠. 지도를 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식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림은 카르스 지형의 모식도라고 했고요. AB 지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석회와 암이 물에 녹는다. 고급지게 우리가 용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움푹 파인 땅을 뭐라고 하냐면 A, 답이 나오네요. 바로 돌리네입니다. 근데 이 돌리네는 보통 가운데에 물이 빠지는 구멍, 싱크홀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밭으로 이용이 되죠. 그 다음에 B는 뭐냐? 위에만 녹는 게 아니죠. 이 지하로 스며든 물이 밑에 있는 석회암도 녹여서 바로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바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 A, 돌리네는 배수, 물이 빠지는 거를 배수라고 하는데 싱크홀이 있고 이 전리를 따라 밑으로 물이 다 스며들게 돼요. 그 물이 배수가 불량이 아니라 양호예요. 물이 밑으로 다 빠졌으니까 결국 위에 있는 농사 짓는 땅에는 물이 부족하게 되어서 물을 적게 필요하는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대표적인 곳이 실제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충북 단양은 바로 마늘 밭농사로 유명합니다. 자, 을을 볼까요? A는 빗물의 용해되어 침식된다. 석회암의 탄산칼슘 성분이 녹아 나타나는 게 바로 카르스 지형이죠. 옳은 설명. 자, 병을 볼까요? 유동성이 큰 용암이 굳어 형성되는 거는 제주도에 주로 분포하는 바로 용암 동굴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석회 동굴은 우리가 석회암이 물에 녹아 만들어지는 거죠. 틀린 설명. 자, B의 기반암은 뭐냐? 바로 이 동네에 있는 기반암 대부분이 바로 석회암이고 한반도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고생대 바로 먼저 전기에 형성돼 조선 누춘군에 주로 분포하고 바로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 정해서 바로 4번 나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최적 입지 지점을 찾는 문제죠. GIS의 원리를 이용하지만 사실 GIS 장점, 단점 필요 없이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때는 보통 문제 푸는 방법 다들 알고 있겠지만 조건에 맞지 않아 제외되는 지역을 지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조건을 볼까요? 인구수가 얼마 이상이라고 했냐 하면은 500명 이상이라고 했어. 근데 단위가 50. 근데 이런 건 항상 밑에 있는 정보를 잘 봐야겠죠. 단위는 1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5명이 아니라 100명 단위니까 500명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얼마냐? 500명 이상인 지역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5 이상, 10 미만. 근데 이거 500명 이상 맞죠? 그러면 단위가 100이니까 100, 1000명 이상이죠. 근데 이것도 500명 이상이죠. 근데 이거는 5 미만. 그러면 500명 미만이니까 요 색깔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냐?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를 볼까요? A는 요거 조건 만족하고 근데 B를 보니까 500명 미만이니까 B는 탈락을 하게 된다. 자, C도 A와 마찬가지로 조건 만족하고 D의 경우가 B와 마찬가지로 500명 미만으로 탈락하고 E의 경우는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어도 500명 이상이니까 자, 조건에 만족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기존 아이스크림 가게가 없는지요. 새로운 아이스크림 가게 당연히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을 때 기존 아이스크림 가게가 없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A를 볼까요? 기존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으니까 A 어떻게 되냐면은 탈락이 되죠.
자, C는 없다. 그 다음에 E도 없다. 그럼 이제 남는 거는 누구냐 하면 C, E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조건에서 결정이 나겠죠. 도로에서 몇 미터? 100미터 이내라고 있어요. 자, 요 지금 굵은 선이 바로 뭐냐 하면은 도로가 되고요. 요런 항상 정보를 잘 보면 돼요. 요걸 보통 방안이라고 해요. 요런 말도 가끔씩 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를 방안이라고 하는데 요 방안을 보니까 100m죠. 그러면 이는 도로와 이미 100m, 200m. 요 도로와도 이미 100m, 200m. 근데 C의 경우가 100m 이내에 있으니까 조건에 만족합니다. 정답 바로 3번이죠. 딱히 어렵지 않고요. 실제 최근에 대수능에서도 요 문제를 많이 내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점수를 깎여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료는 우리나라 산지의 형성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AB 산맥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고 했어요. 단 한정을 지어줬죠. AB는 1차 산맥, 그 다음 2차 산맥입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산맥이라고 하면 보통 융기에 의한 거를 1차라고 하고 2차는 직접적인 융기가 아니라 하천의 침식에 깎이고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거를 2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과정을 볼게요. 중생대 지각 변동 이후 오랜 기간 침식작용을 받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평탄해졌어요. 그러다가 이 운동이 되게 중요하죠. 신생대 제3기 경동서 요곡 운동으로 자 A에 들어갈 거 동고서저가 되죠. 바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동쪽의 융기량이 많아서 동고서저의 지형이 형성되었어요. 이때 융기에 의해서 형성된 게 바로 몇 차 산맥이냐 하면은 A 1차 산맥입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1차 산맥 알아두셔야 되죠. 바로 함경산맥, 그 다음 낭림산맥, 그 다음 태백산맥, 소백산맥 요 4개 정도가 우리나라의 주요 산맥, 즉 1차 산맥들이 높고 험준하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곡은 뭐냐? 하천이 흐르는 길을 보통 우리가 유식하게 하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천이죠. 하천을 따라 차별 침이 시 깎이는 정도가 달라서 하천을 따라 많이 깎이고 좀 상대적으로 강한 부위들은 남게 돼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에도 그림이 있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주로 갈비뼈 모양의 산맥들이 하천의 침식에 깎이고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B가 몇 차 산맥이냐 하면은 2차 산맥이죠. 그래서 2차 산맥이 대체로 1차보다 낮고 연속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옳은 거 기억 바로 나오죠. A는 그렇죠. 융기에 의해서 높고 험준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 B의 예로는 함경산맥, 태백산맥이 있다. 틀렸죠. 함경이라든가 태백산맥의 경우는 바로 대표적인 A 1차 산맥에 해당합니다. 자, 1차 산맥이 직접 융기한 거기 때문에 침식에 깎이고 남은 2차보다는 해발 고도가 대체로 높아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리을 B는 A보다 산지의 연속성이 약하죠. 융기의 이런 1차 산맥들이 연속성이 강하고요. 2차는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연속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 틀린 선지죠. 이렇게 하면 정답 기억 디귿해서 바로 2번 나옵니다. 자, 10번은 보통 내신에서도 이렇게 재미나게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있고 보통 이제 1학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그렇죠. 방학식 앞두고 좀 시간이 남을 때 이런 가로 세로 퍼즐 맞추기를 학교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로 열쇠 A에 들어갈 바로 이제 여기 질문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로,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넣어서 이제 A에 들어갈 답을 맞추면 되죠. 자, 하천 중간에 있는 섬을 뭐라고 하냐? 가로 한번 넣어볼까요? 하자,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 섬도자, 하중도가 되겠죠. 니은을 볼까요? 용천이 분포하여 취락이 입지 않은 선상지의 말단부. 자, 선상지 부채꼴 모양의 하천 퇴적지역.
크게 선상지의 정상 위쪽을 선정이라고 하고 가운데를 중앙이라고 하죠. 선앙. 그 다음에 끝, 우리 말단 사원이라고 하죠. 끝단자를 써서 선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앙에서는 하천이 뭘로 흐른다? 지하로 흐르다가 선단이 되면은 샘으로 다시 솟아난다. 용천하죠.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거는 바로 뭐냐? 선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유로의 변경으로 현재는 하천이 흐르지 않는 옛하도 대표적으로 요렇게 있다가 옛날에 흘렀던 곳 우가코가 대표적이죠.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길, 바로 디귿은 구화도입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세로에 들어갈 거 짐작했겠지만 그리고 하나 안 보이지만 단구니까 그렇죠. 하천 주변에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는 언덕 한 당구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감조하천, 요거는 침식 분지, 그 다음에 요거는 자연재방, 그 다음에 요거는 배후수